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내일 IR이 있습니다. 가난 관련된 NDA 일정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 4만원제 돌파를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시에서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또 CPI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선물은 좀 하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0%,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11, 0.14% 약보합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04%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유가는 빠지고 있고 금값도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 매크로 이제 월 초에 이제 중반에 나타나는 이 CPI 지표, 월말에는 또 이제 PC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6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중단하느냐, 아니면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라,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또 시장이 또 줄 수 있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 0.90전 정도 올라서 1324원 80전 정도에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코스닥과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에서는 이제 조금 매수를 했고, 개인들도 이제 소폭의 큰 흐름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닥의 급등에 가장 중요했던 2차 전지 섹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이제 내려오는 조정의 뉘앙스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여 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HLB는 시장 영향보다는 이제 개별 이슈 영향을 오늘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5월달 들어서는 윗꼬리는 나왔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36,000원대에 다시 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36,000원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드리면 36,000원, 37,000원대는 이 34,000원과 4만원대 박스권의 중위값입니다. 미디안 값이니까 이 위에 있어야지만 상승이 이제 강한 위치고 이제 이 고점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4만원대 이 라운드 넘버 가격 부근에 이 가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밑단에 이제 저점들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추세선을 만들기 때문에 36,000원, 37,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요게 이제 가장 차트상에서는 올라가는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4월 달에도 좀 찾았다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상승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단에서 다시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거래량과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계 기관들도 좀 들어왔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한 6.88. 근데 시간에는 1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기업 설명에 관련되는 공시가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간에 이 강한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HLB 제약은 오늘 종가 기준을 일단 돌파합니다. 어제 사실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5일 이내에 캔들이 이제 이전의 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어제의 고가가 아니라 이 가격이 일단 돌파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16,200원 정도를 일단 종가상으로 넘겼고, 시간에는 한 12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시간에도
이 16,200원을 넘긴 어떤 흐름에서의 제약의 흐름이 일단 돌파가 났다. 돌파가 났다는 말은 차트상으로는 더블을 갈 수 있는 어떤 차트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추가로 급등하느냐 아니면 상승 흐름이 강하느냐 이 여부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HLB도 이제 그 지점이 이 39,600원이기 때문에 4만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누르는 어떤 물량들이 오늘도 대차 거래에서는 좀 이제 늘어난 어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인터뷰 기사가 좀 떴죠. CO 투데이에서 진양훈 회장 관련되는 부분에 과거 내력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내용 좀 살펴보면 이 물적 분할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19일 날 이제 분할 기일을 거쳐 가지고 이제 분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선박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비상장 법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HLB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을 진행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21년도 기점으로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들어왔던 어떤 부분에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 사업 부분을 일단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매출액이 1618억 정도로 전체 매출의 90% 정도가 차지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제 바이오에 뛰어든 후 이제 14년 만에 바이오 관련되는 매출이 이제 1000억대가 넘어가는 어떤 흐름입니다. 원래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제 뭐 부산은행이나 평화은행 쪽에 있다가 IMF 때 이제 직장을 좀 잃게 되죠. 은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뭐 호프집을 열었다가 망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융자 쪽에 뭐 이렇게 근무 경험이 있어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때 좀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여러 이제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영도 해보자 하면서 최초의 이제 그 인수한 회사가 현대라이프포트인데요. 그 뒤에 이제 뭐 이 지금 HLB죠. 이노지디엔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사들였는데, 그 당시 이제 이노지디엔 관련되는 부분이 하던 게 미국 쪽에 이제 현재 엘레바 테라페틱스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접을까 말까 이렇게 현지에 이제 가서 실제 보니까 2000년 되면 사실 이제 표적항암제가 막 이렇게 부흥할 때거든요. 뭐 이 백혈병의 뭐 글리백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높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바이오 쪽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10여 년 동안에 이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상용화되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이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이제 HLB 그룹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업화입니다. 상업화가 되어야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앞으로 갈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상업화 중에서 가장 이제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임상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NDA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내년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제 NDA 신청을 하는 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어떤 삼상 데이터를 마쳤고 항서제약과 같이 이제 제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IR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코퍼레이트 데이어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로도 이 부분이 나왔죠. 이제 내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대상자는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이 코퍼레이트 데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인데,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원투원
원온 미팅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NDR 관련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애널리스트 대상인데 이렇게 커퍼레이트 데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인데 대상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IR 자료는 이 카인드에 이제 보통 올라오는데 일정상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IR을 하고 난다면 이후에 이제 이 부분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제 NDR 형태로 non-deal 로드쇼죠. 특별하게 이제 뭐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이라든지 실적 정보를 공개할 때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기 나왔던 걸로 보게 되면 가장 뭐 중요한 게 오후에 이제 2시 반 3시니까 사실 이제 이 장중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간대죠. 거기에서 이제 장진호 상무가 결국 이제 NDA 신청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날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이틀 정도, 3일 정도 빠졌다가 오늘 소폭의 반등세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4월 달에 양봉 내고 5월 달에 지금 조정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매 비중이 6.88,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좀 늘어났고요. 최근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한이 좀 더 많았는데 오늘은 다시 처결이 많으면서 자, 이렇게 일정이 있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공매도 가치 능가되는 것은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이제 찍어 누르는 어떤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세게 어떤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올라갔을 때 예, 공매도가 이제 주는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오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숏 스퀴즈가 나오면 2차 전지 같이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강력한 어떤 양봉들을 5월달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숏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의 어떤 이제 IR과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기사들의 영향이 주가의 영향을 내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